네, 안녕하십니까. 도강수쌤입니다. 오늘의 특별 강의는 주제를 다항식과 복소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 강의에서 공리체계, 집합, 그리고 실수의 공리체계를 가지고 일반적인 성질들 증명했었고, 그 다음에 대수학의 기본정리, n차 다항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 정수론의 기본정리, 그다음에 오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존재하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이제 오늘 좀 포괄해가지고 고교 과정 내에서 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고1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예비 중3, 그러니까 예비 고1인 중3 학생들 혹은 고2, 고3도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요새 그 수학의 어떤 트렌드랄까? 막 양치기, 엔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학을 왜 배운지에 대해서 우리 근본적으로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1등급, 2등급 받는 학생들만 뭐 그럼 수학을 다 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한번 들고 와봤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 뭐 엄청 뭐 그냥 그 맨날 그런 소리 같아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의 속도 블라블라블라 세계화 정보가 가속되는 미래 사회 구성은 필수 역량을 제공하고 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민주적 소통 능력. 근데 이런 거 꼼꼼하게 읽어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 초등학교 있고 교과정이 왜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수학 교과 역량 함량을 통해 학생들 복잡 AI 시대 아닙니까? 전문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사회 구성 역할을 이 결국은 필요성, 유효성 이해하고 즐거움 느끼며 흥미 자신감 기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잘 살게 하자. 어?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 수학을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잘 살게 하자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입시에 완전히 매몰돼서 그 굉장히 기형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아니면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건 전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잘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못하 수학 그러니까 시험 못 쳤다 보니 수학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우리 그 젊은 친구들 약간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막 1등급, 2등급에 막 목숨 걸고 이렇지도 않고 자기 효능감, 자기 만족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수학이 사실은 그 생각해 보면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시공 초월한다는 게 그리스, 로마, 뭐 조선 시대 상관없이 수학을 배웠고 공간은 뭐 아프리카, 중국 상관없이 공간 초월해서 수학을 배우고 있잖아. 늘 배워온 게 왜 그렇게 배우냐? 지금도 막 뭐 특성화고니 어떤 뭐 수학이 필요 없는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학을 배우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떠 생각해 보세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세 시대 120세까지 사는 데 있어가지고 수능 1등급 안 받았으면 뭐 그럼 수학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왔던 이런 마인드들 어떤 이런 형식들 이런 논리들이 전부 다 이 몸에 내재가 되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찍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분명히 그리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한다, 평가의 지표가 된다 이런 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수학은 여러분들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 입시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수학은 요새 엄청 중요하잖아요. 교과서 목차 외우는 것은 이건 이제 다음번 돌리고 오늘 목표에 맞게끔 사실은 제가 영상을 1시간가량 엄청 열심히 찍었다가 알고 보니까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다시 찍고 있는 거라서 목도 좀 쉬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약간 현타도 좀 오고 킹 받았어요. 킹 받았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또다시 파이팅해서 새벽에 막 불꽃 남자처럼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꽃 남자는 정대만 아니겠습니까? 알아요, 정대만? 어쨌든 공간, 필드 운동장에 연산 생명을 불었네. 무슨 말이냐? 우리 지난번에 위상 수학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x라는 집합에 태라는 어떤 위상에 대한 정의를 줬죠. 그러니까 이런 셋이 집합이 있으면 여기에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게 기본적인 수학 구조예요. 위상뿐만이 아니고 대수학에서도 그룹 G가 있으면 다트 연산, 결교 항력에 대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이게 수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실수에 대해서도 덧셈과 곱셈을 정의함으로써
실수가 공식 체계로서 어떤 기본적인 성질들을 막 체계를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결국은 다항식하고 복소수하고 다항식을 뗄 수가 없고, 이 컴플렉스를 이 R을 가지고 그대로 형식이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영재학금에서도 제가 수업을 몇 번 하려고 했지만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수업이 끝나고 막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 내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소송치하겠다 이거예요. 저는 어쨌든 하긴 해야겠다. 그래서 이게 고1 학생들이면 제가 한 번 정도는 해드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찍어 놓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의 친구란 건 지난번에 특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항등원의 개념입니다. 항등원이라는 것은 덧셈 세계도 있고 곱셈 세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어떠한 0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모든 실수 A에 관계없이 A 플러스 0이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0이라는 게 누구냐? 0의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를 감싸 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친구라는 개념이고, 요건이란 것은 각각에 대한 짝지, 그러니까 의존성이죠. 덧셈 세계면 각각의 A에 대해서 어떠한 A의 반대수가 존재해서 A 플러스 반대수가 기존에 정했던 0을 만들어낸다. 이럴 때 역원이라고 하고, 곱셈에서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곱셈에서는 1이라는 녀석이 있다. 곱셈에서는 A분의 1이라는 게 있다. 물론 A가 0이 아닐 때. 그래서 이게 실수의 기본적인 10개의 법칙, 9개의 법칙이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교 학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질을 집합과 관련해 가지고 해냈습니다. 근데 얘를 복소수까지 어떻게 확장하느냐가 지금 오늘 포인트인데, 복소수도 저는 이렇게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훨씬 더 수학적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문제 100개를 풀더라도 100개 푸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그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받거든요. 엄청 진짜 도움 많이 된다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어요. 네. 다항식의 사칙이나 삼각 곱셈공식 이것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고 할 텐데 그냥 넘어갈까요? 항등식 이런 거다. 조립제법 이런 거다라는 건데, 이것도 조립제법 원리도 꼭 한번 기회 되면 해드릴 수도 있지만 이 네이버 잘 돼 있습니다. 네이버에 한번 꼭 찾아보시고, 이게 그 우리가 결국은 꽉 돼 있는데 이것만 꽉 기계적으로 외워서 바바바박 적용하잖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보다 네이버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장제법이니 이게 어떻게 이 얘들 날려버리고 어떻게 이제 그 연산을 만들어 나가서 얘를 날리고 얘 위에 몫을 날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만 딱 살 수밖에 없는지, 수학자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일단 요거는 넘어갑니다.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증명이 쉽거든요. 요것도 그냥 읽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요건 제 특화거든요. 요거 다룬 사람 많이 없고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 붙였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미 강의도 몇 번 찍었지만 유리근의 후보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수 근일 경우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건데, 스테이트를 정하게 해볼게요. 일단 정수, 개수, 다항식, px가 있을 때 유리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분수꼴, 유리수 근을 갖는다면, 여기까지가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결론 열심히 했었고, 그 근은 최고차한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다. 저도 어릴 때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면서 이거 맨날 외워서 되네 하면 막 조립제법 쓰고 막 인수분해하고 막 이래서 막 되게 기분 좋게 썼던 공식이긴 한데, 교사가 되고 보니까 이거 정말 왜 그런지 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증명을 해버렸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도 같이 떠올려 보시면서 해보시면 되는데, px가 정수계수 다항식이니까 n차 다항식이니까 an, xn, xn, 쫙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이게 일단 풋 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ai가 전부 다 정수입니다. 근데 얘가 가정이 유리수 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p분의 q꼴이 근입니다. 그러면 유리수는 특징이 막 그 약분이 되잖아요. 정수 포함해서 넓은 범위에서. 그래서 기하분수다. 혹은 PQ가 최대 공약수가 1인 서로소인 상태라고 두은 거예요. 그러면 근이라는 뜻이 X값에 이걸 다항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0을 만족한다는 게 바로 근이거든요.
그래서 근을 갖는다는 게 정의대로 쓰면 이 P 당식에다가 P분의 Q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다가 근의 정의를 쓴 거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두었던 당식 X자리에 P분의 Q를 쫙 집어넣어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양변에 P의 n승을 곱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정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원에서 지수법칙에서도 배우지만, 지수가 일반적인 자연수일 때는 분모, 그러니까 밑이 음수여도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P의 n승을 다 곱해볼까요? 곱하게 되면 얘는 빵빵 다 날아가고, 얘는 다 날아가되 여기 위에 P가 하나 살고, P가 하나 사네요. n-1이 날아가면서 여기 P의 n승 곱하면 이렇게 날아가면서 P의 n-1이 살고, 얘는 P의 n승 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그래서 밑에 줄이 만족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은 최고계수랑 상수항이 지금 계속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AN이 붙어있는 요항 초록색 동그라미를 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왼쪽으로 이항을 할 거예요. 좌변으로 이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좌변 이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녀석 동그라미라는 수를 지금 관찰할 텐데, 얘가 P를 하나 들고 있고, 여기서도 P를 들고 있고, 여기서도 P를 들고 있거든요. 전부 다 P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P로 묶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동그라미라는 수는 P의 배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지난번에 정수론 기본 정리할 때 말씀드렸지만, PQ가 지금 서로소인 상태예요. 즉, 이 P랑 Q가 서로 나누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PQ가. 그럼 Q의 n승하고도 P는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 동그라미라는 수는 P의 배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AN, 즉 최고계수만이 P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최고차인 계수 AN은 꺾고 말하면 AN의 약수가 P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가 나왔던 게, 지금 분모에 있는 근인 P, 이게 분모꼴이잖아요. 이 P란 것은 최고계수인 AN의 약수라는 걸 지금 일단 밝혔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상수항이 지금 관심이 있으니까 이 녀석에서 A0에 Pn 두고 좌변에 있는 녀석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이 형태가 돼요. 지금 보이시죠? 자, 그런데 얘는 Q를 하나 들고 있고, 여기도 Q 들고 있고, 여기도 Q 들고 있어요. 결국 Q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 동그라미는 Q의 배수 맞죠? 근데 아까 맨치로 P하고 Q가 서로 쏩니다.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A0만이 Q의 배수가 돼야 되고, 즉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최고차, 아니죠, 이거 상수항입니다. 상수항 개수 A0의 약수가 Q가 된다는 소리. 즉 지금 P분의 Q가, 그쵸? 근인데 이 Q라는 꼴은 결국 A0의 약수라는 소리니까 proof가 done 된 겁니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 붙여서 얘를 유리근의 후보 정리라고 붙이고, 이걸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잠깐 워밍업 했고 이제 복소수 갈 겁니다. 일단 수의 약어체계 이거 다 아시겠지만 집합 개념이 들어가는데, 내추럴 자연수, 그다음 jargon 정수, 원래 rational 넘버인데 quotient로 바꿔가지고, 왜냐면 R 겹치니까 유리수, 그다음 실수, real number, 그다음 complex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관점들도 다 매입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그 포함관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 A라는 정수는 1분의 A 혹은 2분의 2A 이런 거 다 되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equivalent relation이라고 하는데, 이 Q란 것도 A분의 B 꼴이라고 해서 얘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이 다 모인 어떤 집합 셋의 개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떤 이제 단집합인 것이고, 얘가 정확하게 이 속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구조를 맞추는 것뿐인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 오늘 할 말 너무 빠른데, 실수가 복소수에 풍긴다는 개념도 사실은 이 개념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오늘 건 철저하게 기존에 했던 실수 체계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갈 거예요. 왜 그렇게 연산이 정의될 수밖에 없느냐가 지금 포인트인 거거든요. 일단 등장 배경 역사부터 잠깐 떠올려 보면, 요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귀찮아요. 허수도 대소가 없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순서 공리 실수 체계 다음에 순서, 그러니까 부등식 했었잖아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면 공리 2에 의하면 AB가 양수다. A 더하기 B가 양수다. 이거 우리 받아들이기로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쓰는 거예요. I가 양수라면 I 곱하기 I도 양수가 돼야 되는 공리 2에 의해서. 그래서 I 제곱이 양수가 돼야 되는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정의예요. 복수 허수의 정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거든요. 마이너스. 음이면 이렇게 돼서 또 목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수를 어떻게 이제 정의할 거냐라는 건데 다항식하고 비슷하게 정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I 꼴을 우리가 복소수로 하고 A, B는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 A 부분을 실수부, B 부분을 허수부라고 기울이게 쓰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이런 꼴을 모두 모아놓은 걸 복소수 공간이라고 C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복소수는 좌표평면으로 대응시킬 수 있고 결국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실수는 수직선 R로 볼 수 있고 복소수는 R2인 평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게 순서 쌓이라는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2랑 2,1은 전혀 다르죠. 숫자는 같게 있어도 복소수도 1 플러스 2i랑 2 플러스 1i는 달라요. 순서끼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대응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소수 상등 결국 이거에 같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은 걸 같다라고 정할 수밖에 없다. 이건 마치 다항식에서 모든 개수가 같다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럼 이제 연산을 정의하느냐 생명력 불어넣는 게 포인트라 했죠. 덧셈과 곱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포인트고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자 실험을 해볼게요. 이런 거를 느껴보셔야 되는 거예요. 덧셈 연산을 만들어 볼 건데 유리수 실수 다항식에서 우리가 했던 시법칙처럼 결교 확률을 만족하도록 연산을 한번 구성해 보자라는 건데 알파, 베타, 감마가 임의로 던져졌는데 과연 어떻게 연산을 정의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셀 수 없이 많은 연산이 있습니다. 이 실수 앞에 있는 녀석끼리 곱하고 뒤에 있는 녀석끼리는 합할 수도 있고 앞에 건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녀석끼리는 합할 수도 있고 이런 정말 인피니트한 많은 연산들이 있을 텐데 수학은 자연스러운 학문.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진짜 우주의 신비랑 똑같은 거죠. 기존에 있던 체계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 진짜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정의를 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해보시는 걸 전 추천. 이렇게 정의하면 어떤 거 하나가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느껴보시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저는 다 해봤어요. 아니, 이걸 다 해봤다는 게 아니고 점점점을 다 해봤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왜 안 되는지를 해봤다고. 그런 걸 해보세요. 근데 일단 지금 곱셈에서 그걸 할 거고 덧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요렇게 다 이야기하자. 실수부끼리 다 하고 허수부끼리 다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 네 개를 만족할 것인가? 그럼 과연 0은 누군가? 그리고 각각에 대한 역수는 누군가? 이걸 밝히자는 거죠. 가볼게요. 자 일단 결합되느냐? 오케이. 이렇게 두고 넣으면 돼요. 근데 포인트는 기존에 있었던 실수의 교환 법칙을 써먹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형식 분력이 중요하냐면 우리 비근한 예로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수 법칙, 그러니까 자연수 지수 법칙 기억하시죠?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수 지수 법칙, 그다음 유리수 지수 법칙, 실수 지수 법칙까지 확장하고 맨날 수능에 1번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그 형식을 깨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였거든요. 자연수 지수 법칙이 깨지지 않도록 정수 지수를 정의하고 유리수 지수를 정의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실수의 공리 체계에서 했던 것처럼 실수의 교환 법칙이 깨지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AC랑 CA를 교환했잖아. BD랑 DB를 교환해서 결국 베타 플러스 알파로 만들 수 있으니까 고스란히 녹아있다. 자연스럽게. 자 그래서 그 결합도 되고 교환도 되니까 1번 생략한 거예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싫잖아. 항동안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부터 중요한데 과연 0이라는 녀석 누구냐? 그럼 우리 모두의 친구 대표원이 존재해야 되는데 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i라고 쓸 거예요. 어차피 복수 형태는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고 모든 복소수에 관계없이 이 녀석을 대해서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이미 연산은 자연스럽게 우리 정의해놨기 때문에 그쵸? 이 녀석끼리 다 하고 이 녀석끼리 다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결국 A 플러스 BI가 돼야 된다는 소리 맞죠? 그쵸? 얘가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봅시다. 요 실수 A랑 얘가 같아야 되고
요 파란 초록색깔 네모랑 얘 네모가 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또 똑같이 실수의 항등원을 또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실수에서의 3번 공리를 쓴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0이 되고 세모도 실수로서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0이라는 녀석은 영어는 0 플러스 0i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요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덧셈 영어를 생각해보면 마치 다항식에서 이렇게 되는 것과 비슷하게 각각의 알파가 주어질 때마다 의존해서 덧셈 연산의 짝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WOP 관련해가지고 존재가 먼저냐 의미가 먼저냐 뭐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게 맞았잖아요. 저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존재가 먼저 있는 거고 이건 각각 의존해서 존재하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세모는 정확하게 A, B에 의존해서 표현되는 어떤 녀석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마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항등원이 정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동그라미 세모를 A, B에 의존해서 찾자라는 건데 얘를 자연스럽게 정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동그라미 더하기 B 플러스 세모 I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또 0이 돼야 되니까 연산의 짝지 그러니까 A에 의존해서 동그라미 B에 의존해서 세모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실수의 여건을 그대로 써서 동그라미나 세모가 결정될 수밖에 없고 짝지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덧셈은 클리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곱셈이 재밌어요. 왜? 이거 누구나 그렇게 질문해요. 누구나. 진짜 저도 그랬어요.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얘를 AC 더하기 BDI로 정의하면 안 돼요. 그러면 놀린다고. 야 이렇게 정의하면 안 돼. 나 배웠어. 이렇게 배웠어. 그게 아니에요. 이거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거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 해봐야 된다고. 그게 수학이에요. 절대 여러분 호기심이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이고 이게 왜 안 되는지 느껴보세요. 자 가볼게요. 곱셈 연산을 만들 건데 아까 전처럼 아까만치로 곱셈에 대해서 결교항역을 만족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연산이 역시나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어릴 때 분수 이거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했거든. 그런 거랑 모든 학생들 대부분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왜 저렇게 안 하지? 이렇게 한다고요. 가봅시다. 해봅시다. 첫 번째 실험. 자연스럽게 분수곱 하듯이 이렇게 정의하자. 시수부끼리 허수부끼리 곱하는 것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됐죠? 자, 제가 줄 건한데 실패한 증명이라는 건데 얘가 굉장히 좋은 연산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되거든요. 3번까지도. 한번 가볼게요. 일단 결합 됩니다. 일단 생략 너무 당연하니까 교환.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 첫 번째 실험의 정의에 의하면 시수끼리 허수끼리 곱했고 그러면 실수했어요. 교환 때문에 CA, BD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래서 정의대로 또 우리가 한 연산의 정의대로 가면 이렇게 되니까 교환돼요.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다 됩니다. 지금 너무 좋은 연산. 항등원 1도 찾을 수 있어요. 해볼게. 자 얘는 관계없는 녀석이에요. 동그라미 세모는 존재해가지고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곱셈 연산의 동그라미 세모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곱셈에 대한 항등원 개념에 의하면 결국은 얘가 어떻게 돼요? 우리 연산 정의대로 하면 A 동그라미 더하기 B 세모 I가 돼야 되니까 얘랑 A가 같고 얘랑 B가 같아야 되는 그런 동그라미 세모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 항등원 정의에 의하면 모든 A, B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어떠한 특정한 수기 때문에 1 짜집기 할 수 있죠. 얘도 1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동그라미도 1이고 세모도 1이 되는 즉 우리가 찾는 1이라는 복소수는 항등원이에요. 곱셈에 1 플러스 1i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오케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연산 찾았는데 얘가 정말 되느냐. 자 0이 아닌 모든 알파에 대해서 역수 즉 1 플러스 1i에 만족하는 어떤 녀석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경우에 알파에 대해서 역수를 찾아 있어야 되는데 그럼 0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 기존에 덧셈 연산에서 항등원 0 플러스 0i인 거 우리 결정됐잖아.
그래서 얘가 아니다라는 것은 각각 순서상처럼 각각이 모두 다 0일 때가 공치 조건이기 때문에 3 플러스 0i는 0 플러스 0i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역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운터 이그젬플 3 플러스 0i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i를 한번 만족해서 얘의 항등원이 1 플러스 1i가 되는 그런 동그라미 세모를 찾아볼 건데 이 동그라미는 3분의 1이 분명히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실수에서도 증명 겁내 열심히 했었잖아요. a 곱하기 0은 무조건 0이 된다는 거. 제일 첫 번째 정리 아니었나요? 얘도 마찬가지 지금 0 곱하기 1 이렇게 정의했을 때 0 세모 i가 1이 돼야 되니까 이거 숫자 0이에요. 0 곱하기 세모 해가지고 1을 만족하는 그런 세모 찾을 수가 있어요? 0이에요. 곱하기. 어떤 수는 어떤 무조건 0이 나오잖아요. 1을 죽어도 만족 못하죠. 이러한 세모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즉 모든 경우에 대한 영어를 구할 수 없단 말이다. 우리 이미 적당함에 대한 부정했었잖아요. 모든 a인 0이 아닌 것에 대해서 a 곱하기 a분의 1에서 1을 만족할 때 그러한 a분의 1이 존재할 때를 여건이라 하는데 이미 영제의 부정이죠. 정확히. 부정치하면 어떠한 a가 있어서 존재했다 이 말이잖아요. 요거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정하시죠? 더군다나 i의 정의로부터 i 곱하기 i는 0 플러스 1i, 0 플러스 1i로 볼 수 있고 얘는 정의에 따르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정의 실수분끼리 허수분끼리 곱하게 되면 0 플러스 1i가 되는 거고 얘가 i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 i가 된다는 거니까 좋은 곱셈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증명 실패. 그럼 어떻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다항식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a 플러스 bx 더하기 c, 곱하기 c 더하기 dx 이걸로 가자. 그러니까 다 쪼개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조금은 힘들지만 복잡하게 가볼 수밖에 없다. 얘를 아이디어 삼아서 다항식 곱셈 아이디어 삼아서 다 쪼개보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 BD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D가 되면서 들어오는 거고 실수로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서 BC 더하기 AD로 들어가는 거고 I 붙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보자는 거예요. 좀 피곤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하기 때문에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게 수학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결합부터 가겠습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왜? 우회기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역방향으로 가고 가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 쫙 만들고 뒷부분에서 EFI를 곱해가지고 다시 전개를 쫙 하게 되면 결국은 실수의 결합 때문에 A 다시 묶이고 쭉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교환 됩니다. 이번에는 해볼게요. 으악 되죠? 그 다음에 B 베타 알파는 C 플러스 D가 이렇게 두었고 얘 좌쪽에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결국은 이렇게 실수의 곱셈 교환이 탁 정확하게 쓰인다는 거고 형식이 깨지지 않는 원리에 굉장히 부합하고 있다. 자연스럽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금 계산 복잡해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여건이 없었으니까. 곱셈에. 자 이제 1을 찾을 건데 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i는 관계가 없는 어떤 특정한 수를 찾아야 되니까 짜집기가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울며 겨자 먹은 그 정의대로 곱셈을 일단 만족했고 얘가 동그라미가 이 녀석이 돼야 되고 네모가 이 녀석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를 밑에다가 연립으로 정리해놨고 AB에 관계없이 선택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AB로 묶어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가지고 각각 AB로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빼기 1, 그 다음에 세모,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빼기 1 되고 AB로 묶었어요. AB에 관계없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AB가 막 변화되더라도 얘를 무조건 0으로 만들어 주려면 그런 특정 수를 찾는 데 있어가지고 동그라미는 1이 딱 좋겠다. 그죠? A, B에 의존하는 수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0B 정리에 의해서 B 곱하기 뭐해서 0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세모는 0이 되는 게 너무 좋죠. 그럼 왼쪽도 0이고 오른쪽도 0이니까 0 빼기 0은 0이 되니까. 근데 공교롭게 여기 0 넣으면 얘도 0 되고 여기 1 넣으면 B 곱하기 0이니까 또 0 되고 너무 좋다. 그래서 동그라미 1이요 세모는 0이 돼야 되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는 곱셈 항등원은 1이라는 이 복소수는 1 플러스 0이어야 된다. 헉! 우리가 아는 실수 1과 비슷하다. 너무 좋다. 아까 전에는 1 플러스 1i가 됐었지만 이것도 예뻤지만 이것도 예쁘다.
이제 요거를 찾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제일 어렵기도 하지만 제일 재밌기도 하는. 요건이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해서 딱 찾은 그런 짜집기 형태 빵 찾은 거고, 얘는 각각이 던져질 때마다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AB에 의존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B가 A 플러스 BI가 0 플러스 0에 대한 항동원이잖아요. 덧셈에 대해서. 에 대해서 얘랑 동그라미 세모 i를 곱해서 1을 만족하는, 얘가 항동원을 우리 밝혔잖아요. 얘를 만들어주는,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동그라미 세모를 찾아보자라는 건데, 그러면 일단 A가 0이 아닌 경우로 딱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얘 정의대로 딱 가보면 울며 겨자 먹은 정의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밝혀봅시다. 1 동그라미 이 녀석이거든요. 연립해서 밑에다가 짱 썼어요. 자, 침착해. A 0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A 남겨두고 동그라미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넘기고 A를 나눠주면 이렇게 된 거 맞죠? 다음 이번에 세모로 정리할 건데 얘를 넘기고 A를 나눠주면 이렇게 된 거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에 대해서 집어넣을 겁니다. 왜? 동그라미 세모는 분명히 각각이 던져질 때마다 AB에 의존한 형태예요. 얘 동그라미도 AB에 의존한 형태고 세모도 AB에 의존한 형태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자리에 이 전체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세모 자리에 똑같이 이 동그라미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를 여기 집어넣은 꼴이 여기에 딱 적혔어요. 세모를 집어넣은 거네. 오케이. 세모인 이 형태를 여기다 집어넣은 게 요거 맞죠? 따라오십니까? 다음 밑에 동그라미 자리에 요거를 밑에다 집어넣은 게 요거 맞죠? 됐습니다. 자, 따라왔고 얘를 전개합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이 a 제곱을 곱하게 되면, 혹은 그 정리를 하게 되면 동그라미가 AB에 의존한 형태로 딱 표현됐어요. 예쁩니다. 그리고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는 지금 0이 안 됩니다. 얘도 정리해주면, 세모로 묶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역시나 얘도 분모가 0이 안 됩니다. 둘 다 0이 되는 거랑 얘가 필충이거든요. 맞죠? 근데 0은 아니다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AB에 의존시킬 수 있고, 요거는 찾아냈어요. 알파 인버스는 A 플러스 BI 인버스인데 얘는 동그라미 세모 i인데 AB에 의존해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I 형태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할 때마다 이걸 외우기가 너무 귀찮고 수학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형식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복소수는 아니지만, 분명히 복소수 형태는 아니지만 얘가 우리 기존에 그 분수했던 것처럼 I를 위로 붙이고 분모는 통분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봐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봐보면 얘가 어떤 형태로 볼 수 있었냐면, 기존의 A 플러스 BI에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건데, 이 녀석의 A-BI랑 A-BI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버리면 이 녀석이 딱 나오고 이 녀석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이 좀 깨졌지만 아름다움은 유지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상태고, 마치 약분된 것처럼 보이는 이 녀석 켤레 복소수가 왜 나온지도 지금 여기서 알 수 있죠. 요거를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 플러스 BI에 이 녀석 켤레를 곱하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 켤레 복소수 짝지라고 하고 바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곱셈 연산은 잘 정의가 됐다. 이게 제일 베스트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나눗셈 연산도 자연스럽게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 힘들어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베딩, 매입 개념인데요. 복소수는 실수와 닮은 확장된 구조로 볼 수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A 플러스 영화에는 마치 A와 형태는 다르지만 얘를 identify, 동일시해서 이렇게 본다면 마치 얘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맞죠? 똑같죠? 원래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한 확장된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복소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동형이 형태에 갖게끔 이렇게 인베딩 탁 매입시켜주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위상에서도 우리가 동형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수학은 동형을 다루는 학문이다. 우리 정수가 유리수에 풍기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서 복소수 여러 가지 정리를 조금 간단히 설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수학 기본 정리. 증명해드렸고 루시의 정리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3차 방식 근과 계수의 관계의 증명이 사실 대수학 기본 정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색은 알파, 베타, 감마를 갖기 때문에 대수학 기본 정리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를 전개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A로 묶어가지고 개수 비교법을 쓰는 거죠. 얘랑 얘가 같다, 얘랑 얘가 같다,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반화해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을 건데 제가 만약에 논술고사 이런 걸 낸다 할 것 같으면 이런 걸 내버리죠. 나온 적 없잖아요. 한번 증명해봐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증명? 어떻게 할까요? N 나왔잖아요. 그쵸? 수원의 수학적 기하법입니다. 저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해보는 게 공부잖아요. 저 같으면 해봅니다. 아무도 안 함. 자, 그 다음에 켈레 복수수의 합과 곱의 보존 성질인데 이것도 문제집 교과서 뭐 주구장창 나오죠. 맨날 이거 지금 적용만 하잖아요. 증명 너무 잘하시에요. 이건 쉽거든요. G1바 G2바에서 바바 취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왜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꼭 바바 쪼개지고 하는 거 잘 할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오차방정식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하시죠? 복소수근 2개 있고 허근 2개 있고 실근 3개 가지면 거듭제곱근을 써서 풀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에 의한 확대체를 가해군이 아니라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게 오차방정식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허근이 반드시 켤레로 갖는다는 게 대수적 켤레 원소 대수적 켤레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관점에 대한 일반적인 고교 과정에서의 관점을 여기다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정리고 오늘 요거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숨어서 물어봅니다. 이거 바로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을 우리가 열심히 했던 게 왜 나오는지 얘기할 수 있거든. n차 실계수 다항식 px의 한 복소수 근을 x 이꼴 알파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정. 알파가 작지 아까 했죠. 켈레 복소수 얘가 대수적 켈레 원소예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또 px의 근이 될 수밖에 없다를 프루프 해보자. 자 px 자 anxn승 더하기 an-1의 xn승 점점점 a1의 x 더하기 a0로 쓸 수 있고 ai들은 전부 다 실수고 최고는 0이 아니다. 가정에서 알파가 복소수의 그러니까 이 녀석의 복소수 근이므로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을 만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쓰게 되면 이렇게 스타라는 게 가정인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서 양변에 이제 바를 취할 건데요. 바를 취해도 우리 0바라는 것은 이때 0은 복소수 0이잖아요. 복소수에서는 우리 항등원 정의에서 이렇게 된다 했고 0-0i가 되는 것이고 0의 실수 덧셈에 대한 역원은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수 덧셈의 역은 어차피 0이니까 0 플러스 0i고 따라서 다시 0이 된다. 그쵸? 그래서 0반은 0이 됐다는 거 체크했고 오른쪽은 이제 이 좌변에 집중해서 갈 거거든요. 근데 위에서 우리 덧셈은 이렇게 발을 쪼갤 수가 있었잖아요. 두 개는 n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예요? 수학적 기납법. 어쨌든 다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보존성 때문에 일단 꽁트 취하자면 요렇게 지금 다 보이십니까? 흰색 칠하고 있는 거 이렇게 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합의 보존성으로 일단 날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곱의 보존성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곱을 이렇게 발을 다 쪼개서 연산 보존시켰잖아요. 똑같이 이 녀석 곱에 대해서 이 녀석을 각각 이렇게 날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려줄 수 있다, 날려줄 수 있다, 날려줄 수 있다. 얘는 못 날리고 어쨌든 그래서 발을 나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에서 넘어가는 것은 알파 n승의 반은 알파 반대 얘는 아까 n개 하게 되면 알파바고 얘는 알파바에 n승 되는 거니까 n이 마치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 부분 들어옵니다. 곱의 보존성 n이 밖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볼 수가 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an 반대요. 이 ai들은 전부 다 실수 개수거든요. 실수 한번 볼까요? a 플러스 0i가 실수입니다. 얘의 반은 a 플러스 0 마이너스의 i입니다. 이게 정이고
얘는 a 플러스 0i랑 똑같은 거니까 a죠. 그러니까 실수에 바 해봤자 실수되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바는 고스란히 다 날려도 되는 바입니다. 그쵸? 알파바 빼고. 그래서 창창창 다 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우리가 다항식 두었던 풋했던 이 다항식 x 자리에 알파 바를 넣은 것밖에 없어요. 알파 바, 알파 바, 알파 바. 이 말은 즉슨 알파 바가 px 다항식이 근이 다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얘가 0이 나왔다는 소리니까. p 알파 바가 0이 나왔다는 소리니까 즉 다시 말하면 p 알파 바가 0이 된다는 소리고 따라서 x 이퀄 알파 바 켤레 복소수도 기존의 px의 근이 다 됨으로써 증명이 done 되는 거예요. 완료가 되는 거다. 재밌죠? 복소수근이면 봐도 반드시 근이 된다는 걸 지금 명확하게 위에 걸 사용해서 볼 수가 있는 정리입니다.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이로써 오늘 다항식하고 복소수에 대한 고교과정 연합 과정으로 특별 강의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 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